여러분, 평소처럼 잘 걷고 계시던 분이 며칠 뒤 갑자기 혼자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몸은 이미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40년 이상 진료를 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을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저림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몸이 여러 번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다리 저림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 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며칠 전부터 다리가 조금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셨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일 뒤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결국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시간을 스스로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증상이 다리에 먼저 나타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뇌입니다. 뇌는 모든 움직임과 감각을 조절하는 중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뇌는 명령을 내리는 중심이고 다리는 그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걷거나 서 있거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뇌에서 정확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전달되는 신호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할 때는 걸음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뇌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신호 전달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 결과 다리로 전달되는 명령이 정확하지 않게 되고 움직임이나 감각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뇌는 좌우로 나뉘어 각각 반대쪽 몸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불편하거나 느낌이 이상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선이 손상되거나 접촉이 불안정하면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밝기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지면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감각도 정확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근육이 약해졌거나 관절이 안 좋아졌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갑자기 나타난 변화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상해서 병원에 왔는데 검사해보니 뇌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다리에 있지만 실제 원인은 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 때 단순히 다리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반복적으로 이상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리는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 창구입니다. 뇌에서 보내는 명령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다리입니다. 따라서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몸 전체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원인이 다리가 아니라 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몸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신호는 한쪽 다리에 나타나는 저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저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했을 때 다리가 저리는 것은 비교적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저림은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거나 작은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하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저림은 보통 자세를 바꾸거나 잠시 움직이면 금방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릴 수 있지만 몇 분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저림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자세를 바꿔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편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저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아닌데 저림이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복입니다. 같은 부위에서 저림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점점 더 자주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지는 느낌이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가 저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유 없이 한쪽 다리가 반복적으로 저리다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변화를 계속 무시하게 된다면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더 분명하고 더 위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다리를 끌며 걷는 변화입니다. 평소와 달리 걸음이 느려지고 한쪽 다리가 잘 들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발을 바닥에서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가족이 요즘 걸음이 이상해 보인다고 말하거나 왜 그렇게 걷느냐고 묻는다면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걸음은 양쪽 다리가 균형 있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거나 불안정해지면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다리를 끄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근력, 저하와는 다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변화이거나 한쪽에만 집중되어 나타난다면 뇌의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문제없이 걷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걸음이 달라졌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증상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면 작은 턱이나 바닥의 변화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이후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이런 변화를 겪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걸음이 더 어색해지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뇌의 문제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걸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더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걷는 방식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의 깊은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신호는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곧게 걷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걸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옆으로 치우쳐 걷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볍게 어지러운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머리가 약간 멍한 느낌이 들거나 가볍게 어지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뇌는 눈과 귀, 근육의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세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균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고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이 항상 귀의 문제나 혈압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을 느끼면 귀 질환이나 혈압 변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뇌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균형 이상이 초기에는 매우 미묘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빈도가 늘어나거나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증상이 반복될수록 넘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이나 경사진 곳에서는 작은 균형 이상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지러움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걷는 동안 몸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평소와 다르게 중심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걸을 때 발걸음이 불안정하고 바닥을 딛는 느낌이 확실하지 않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이 흐트러지는 느낌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몸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을 때 발이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걸으면서 발이 단단히 지지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쉽게 발이 걸리거나 자주 넘어질 뻔하는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다니던 집안이나 익숙한 길에서 갑자기 발이 걸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턱이나 계단, 작은 턱 같은 곳에서 자주 발이 걸린다면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거나 나이가 들어서 반응이 느려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리를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발을 자연스럽게 들어야 하는데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면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 결과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리게 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곳에서도 넘어질 뻔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한쪽만 자주 걸린다면 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의 운동 기능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발이 걸리고 이유 없이 넘어질 뻔한 일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결국 증상이 더 진행된 후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증상이 중요한 이유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졸중이 오기 전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전혀 없던 변화가 생겼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이 걸리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넘어지게 되면 골절이나 머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의 경우 이런 사고는 회복이 어렵고 이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반복해서 발이 걸리거나 넘어질 뻔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부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지는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서 있거나 일어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약해진 느낌이 들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근력 저하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변화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문제없이 하던 동작이 어려워졌다면 그 원인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신기 위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몸이 흔들리거나 금방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가 근육에 정확하고 강한 명령을 보내야 몸을 지탱할 수 있는데 그 신호가 약해지면 다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체중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흔들림이라도 실제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증상을 겪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힘이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균형을 잃고 결국 넘어지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증상이 위험한 이유는 낙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넘어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골절이나 장기적인 거동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다리에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다리가 떨리는 증상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갑자기 움찔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떨림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몸이 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실내에 있고 천이 정상인데도 다리가 반복적으로 떨린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떨림은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경, 신회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뇌가 근육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면 근육이 의도하지 않게 움직이거나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떨림은 단순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어나거나 강도가 커진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도 며칠 전부터 다리가 계속 떨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더 자주 나타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뇌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증상이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만 원인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떨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경계 이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다리가 이유 없이 떨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번 반복되는 떨림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그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는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감각이 어느 순간부터 흐릿해지거나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따뜻함이나 차가움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샤워를 할 때 물의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뜨거운 물인데도 크게 뜨겁다고 느끼지 않거나 차가운 물인데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신발 안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증상이 위험한 이유는 매우 조용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통증처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본인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발견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원인은 뇌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피부에서 전달되는 자극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따뜻함이나 차가움, 촉감 같은 기본적인 감각이 흐려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좌우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신경피로가 아니라 뇌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조금 둔해졌다고 해서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불편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게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느껴지던 변화가 점점 확실해지고 결국에는 움직임이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리의 감각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그 변화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신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사라지는 증상은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는 모두 7가지입니다. 한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 다리를 끌며 걷는 변화, 걸을 때 균형이 흔들리는 느낌, 자주 발이 걸리고 넘어질 뻔하는 상황,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버티기 어려운 상태,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다리 떨림,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이 7가지 신호는 모두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뇌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쳤을 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순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던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나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가족과 꼭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